그리고 지금 뭐 민생을 챙기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생 챙겨라 하는데 근데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곧 민생의 경제 아닙니까? 그럼요. 그동안 예? 극도의 혼란 때문에 사실은 민생이 더 어려워진 그럼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하나 정리가 될 거고 지금 보면 시장은 답을 알고 있어요. 시장은 답을 알고 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고 지금 코스피 한번 띄워주세요. 코스피 2,800선을 돌파했다라고 제가 아까 10시쯤에 돌파했던데 코스피 돌파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코스피 봤더니 2,822. 그러니까 어제 오늘 예. 120포인트 이상 오른 거예요. 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래는 취임 날은 떨어진다라고 코스피 그동안 선례를 보면 많이 봐왔었는데 그렇죠.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 대선 전에는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정말 당선이 뉴스가 확정되면 나오면 이른바 소재가 소멸됐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예.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좋은 뉴스가 보도되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전까지 막 오르다가 뉴스에 팔아라 이런 경험도 그렇죠. 있고. 예. 그런데 예, 어제 팔면 오늘 안 되겠네요. 본격적으로 오르고 있단 말이죠. 예. 근데 뭐 주식 시장이라는 거야 워낙 변동성이 크기 뭐 그렇죠. 때문에 예. 뭐 앞으로 계속 오른다. 계속 오르는 주식은 없죠. 다 올랐다 떨어졌다 다시 올랐다 뭐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는 건데 네.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오를 겁니다. 한국 주식은 5천 갑니까? 5천 갑니다. 정말요? 예.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5천 갑니다. 진짜요? 네. 그럼 진짜 이럴 때가 아니라 빨리 뭐라도 사야 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절대로 급하게 사지 마세요. 급하게 사지 마세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무슨 급하게 사야 되는 건 작전주가 그런 거고 도이치모터스나 뭐 예, 삼부토건 같은 거는 급하게 샀다가 급하게 팔아야 되는 주식이고 막 오르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예. 월 적립식으로 사시는 게 월 제일 적립식으로. 좋아요. 그러니까 월급 받으면 네. 그중에 뭐 20만 원이 됐던 예. 50만 원이 됐던 적립식으로 꾸준하게 사서 모으시면 네. 이재명 정부 임기 동안은 분명히 그게 효자 노릇 할 겁니다. 왜냐? 예. 왜냐? 우리나라 주식은 너무 싸요. 너무 싸요. 너무 싼데 싼 게 왜 싸냐? 룰이 안 지켜졌기 때문에 싼 것이거든요. 주주가 제대로 대접을 그럼요. 못 받아. 그럼요. 이 회장님 주식만 주식이야. 아. 소액주주들의 주식은 그냥 아무 때나 무시해도 되는 주식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거운동 기간에 적절한 비율을 많이 드셨는데 그때 송아지라고 아마 제 네. 기억에 표현을 했던 그랬던 것 것 같아요. 우리 집 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이 송아지가 우리 게 아니라고 한다. 그게 바로 이제 물적 분할해 갖고 쪼개기 상장하는 그러니까요. 거를 빗대서 그렇게 예. 적절하게 우리 비유를 하셨는데 개인 투자자가 얼마나 당했습니까? 아유 그런 거 말고도 뭐 워낙 다양한 방법이 진짜 외국 사람이 들으면 기절초풍할 일들이 매일 생기는 게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렇네요. 앞으로 그것만 못하게 해도 네. 2배는 갑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면 지주회사 주식들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렇더라고요. 예. 지주회사 주식 중에도 일종의 PBR 기준으로 0.1, 0.2 그건데 제대로 평가하면 PBR에서 그 B는 북밸류잖아요. 장부 가격이잖아요. 장부 네, 가치. 네. 장부 가치. 이게 자산 재평가를 그때그때 안 하고 적절하게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제대로 평가만 하면 0.1 안 되는 지주회사 주식 무지하게 많아요. 이 종국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네. 이 왜곡된 한국만 있는 지주회사 제도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이냐. 네. 제가 보기엔 코스피 5천을 넘어서 앞으로 만을 찍기 위해서는 예. 그게 개선이 돼야 되는데 아하. 여러 가지 과제 지금 상법 개정안 이거 거의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요 법안으로 대통령께서도 최근까지 계속 그렇습니다.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 될 거고 네. 뭐 자사주 원칙적인 소각도 될 거고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재벌들의 저항이 셀 부분은 네. 이 왜곡된 한국식 지주회사 제도를 어떻게 고칠 거냐 이 부분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저항할 겁니다. 제가 보기엔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데 네. 이걸 풀어야 그걸 풀어야. 5천을 넘어서 만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도 이제 주변에 그 여러 교수님들하고 틈 날 때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네. 논의도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방법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걸 잘 고민해가지고 네. 꼭 그렇게 우리 개인 투자자, 우리 경제를 위해서 뭐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고 투자가 활발하게 또 개인들이 마음 놓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또 외국인 투자자 들어오는 것이고 다 엮여 있는 거 지금 아니겠어요? 대기하는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그래요? 많아요. 사실은 그게 일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그 외국 사람들은 네. 우리보다 훨씬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야 어느 정도 예측이 되지만 네. 외국인들은 정말 이게 현실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상법 개정안도 통과가 되고 진짜. 그렇죠. 우리 같은 공포가 사람은 되고. 이제 된 거야. 상법 개정안은 무조건 되는 거야라고 생각합니다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통과돼야지. 통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좀 더 보수적으로 본단 말이죠. 그럴 수 근데 있겠네요. 예.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외국 자금이 엄청 많아요. 야, 5천 간다고 이렇게 또 김용남 의원께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근데 급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급하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럼요. 적립식으로 이거는 하시라는 주식은 말씀을 항상 올라갔다가도 떨어지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조울증 환자처럼. 예, 그럼요. 이렇게, 이러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네.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가는 주식은 그거는 주가 조작밖에 없어요. 그런 주식은. 자, 그러면은 김건희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또 삼부토건 의혹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수사나 이제 이런 것들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죠. 아, 이제 특검을 통해서라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네. 뭐 하면 분명히 이것저것 많이 나올 겁니다. 아, 그래요? 그 주가 조작뿐만 아니라 최근에 보면 해외 쪽에 조금 의혹들이 있지 않느냐. 특히 해외 이런저런 나라도 많습니다만 네. 캄보디아 관련해서 이거는 정말 의심스러워 보여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어떻게 엮여 있는지 통일교 뭐 이런 예. 부분들 봐야 되고 근데 수사하는 입장에서는요. 자금이 한번 해외로 빠져나가잖아요. 예. 수사의 난이도가 몇 배로 올라가요. 훨씬 어렵습니다. 사실은. 시간이 좀 걸리고. 그래서 이 해외로 많이 빼돌리는 거예요. 네. 훨씬 어려워지거든 수사가. 그래서 어쨌든 수사 의지를 갖고 하면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할 수 있다는 거고 이런 주가 조작 관련해서 만약에 이 처벌과 단죄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 주식시장에 도움이 되는 그럼요. 거죠. 예. 봐라 이제 공정한 진짜 공정한 상식이 돌아왔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다 이게 엮여 있다라는 생각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예? 조심스럽긴 한데 그동안 뭐 꿈의 숫자처럼 언급이 됐던 네. 코스피 3천이 잘하면 이달 안에도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적립식으로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정립식으로. 그래서 적립식으로 하셔야 돼요. 정립적으로 오르니까 너무 급하게 알겠습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하면 네. 이제 우리가 보기엔 3천이 아주 대단히 상징적이고 쉽지 않은 도전처럼 보입니다만 그러게요. 전국적으로는 이재명 정부 내에 5천 찍습니다. 제가 장담을 하건데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오, 예.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이렇게 적립식으로 월급에서 일부씩 떼어서 일부씩 사시면 떼서. 분명히 그게 나중에 큰 종잣돈 됩니다. 의원님 잠깐 일단 좀 남아주세요. 어떤 걸 좀 해야 아니 되는지. 종목 찍어달라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주식시장 전체가 이제 좋아지고 있다. 코스피가 계속 상승할 것이 우상향 할 것. 어쨌든 등락은 있겠지만 예. 우상향 한다. 놓고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오늘 첫 국무회의에서 우리 좀 웃으면서 합시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국민 고생하는 시간 줄여야 된다. 국민을 중심에 두고 최선 다하겠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 어제 취임식 때 봤던 넥타이 색깔만 보더라도 통합 국민과 함께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다졌는데 네. 그 중심에 결국 국민이 합니다. 국민 주권 정부라는 그 생각 가지고 계속 이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어떻게 예. 좀 예상하십니까? 어제 취임식 보시면 어떤 생각하셨어요? 어제 취임 선서. 취임사에서 예. 제가 가장 귀에 쏙 박히는 단어는 이재명 정부의 성격을 한마디로 규정한 네.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였어요. 아, 그래서 이게
3년 만에 민주당 정부가 다시 들어섰습니다만 네. 3년 전에 문재인 정부와도 좀 성격이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면에서요? 정부는 예. 보다 본인들의 신념과 이념에 충실한 그런 성향이 강했다고 하면 네. 그러면서 그게 약간 시장과 마찰을 일으키면서 부작용도 나타났죠. 대표적인 게 사실은 부동산 시장이죠. 그렇죠. 예. 예. 거기서 대권을 뺏기게 되는 정권이 넘어가게 되는 큰 원인 중에 하나였고, 근데 네. 그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과거의 민주당 정부와는 또 다른 성격의 이재명 정부를 규정한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연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네. 시장과 맞서지 않고 시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리고 시장은 정부가 네. 규제하고 억압해서는 안 되는 거고 다만 시장을 유도할 수는 있죠. 네. 올바른 방향으로. 근데 이재명 정부에서 그게 가능할 거라고 조금은 믿습니다. 네. 믿는다. 넥타이를 보더라도 넥타이에 모든 의미가 많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빨간색, 파란색 다 들어가 있고. 우리 의원님께서는 오늘 좀 어떤 의미를 담고 넥타이를 또 하셨는지 궁금해요. 아니 저는 사실은 네. 선거운동 기간 중에 예. 파란색 넥타이를 주로 맸잖아요. 아, 선거운동 예, 예. 기간이니까. 물론 이제 선거운동복을 입고 나갈 수 있는 곳에는 입고 네. 나갔습니다만 네. 좀 방송 성격에 따라서 그 운동복은 입기가 어려운 방송 출연이나 이런 거 할 때는 파란색을 맸는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 네. 파란색 넥타이가 제가 몇 개 없어요. 아, 그래서 너무 같은 넥타이를 매면 약간 그래서 그 뭔가 이거 예. 지겹잖아요. 그래서 파란색을 살짝 변화를 줘 봤는데 예. 일단 넥타이부터 몇 개 더 사야 될 것 사야 같아요. 됩니다. 예. 이거 이제 또 이재명 대통령이 넥타이에 많이 또 주목하시다 보니까 아니 근데 저도 또 넥타이 어제 색깔에 대통령께서 통합을 강조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네. 통합 정부가 되겠습니다만 음.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야 통합 얘기해놓고 왜 우리 수사해? 이건 아니죠. 그 구분해야 돼요. 수사는 수사지. 잘못한 거는 당연히 잘못한 그러니까요. 거에 대한 벌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 유야무야 없던 일로 하자가 통합은 아니죠. 근데 아까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발언 들어보면 약간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 것 같기도 네. 하고 절대 그렇지 않다. 따질 건 따져야죠. 따질 건 따져야 되고 아마 이제 정치 보복 이 프레임을 계속 들고 나올 것 같아요. 뭐 이른바 뭐 저쪽 보수적인 언론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계속 그럴 것 같은데 이게 국민한테 영향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안 먹힐 거려.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두 눈으로 다 목격을 했잖아요. 내란을, 예.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는지 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을 하는지를 다 직접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걸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씌우려고 하는 게 안 먹힐 겁니다. 먹히지 않는다. 근데 의원님 색깔이 넥타이 색깔이 약간 그린 국방부 혹시 가신? 국방부 그 비장성 출신 장성 출신의 국방. 아니 뭐 장성 출신이 아닌 건 맞죠. 저는 네. 대위로 제대했으니까 대위. 예. 장성 출신은 아니에요. 그래도 장교도 그럼요. 제대로 예. 예. 하나 조건은 되네요. 제가 한번 넥타이 색깔 보고 모르겠으면 국방부에서도 뵙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지금 이재명 이제 대통령 인사 어제 이제 김민석 총리 발표도 있었고 하나하나 인사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인사가 만사라고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 어제 첫 발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인사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좀 희망 섞인 그런 전망들 많이 좀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예? 총리 지명자와 대통령실의 비서실장 비서실장, 예. 많이 젊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한 세대를 건너뛰는 느낌이에요. 물론 김민석 총리 지명자의 연세가 작지는 않습니다. 작지는, 절대로. 예, 그렇죠. 60대. 근데 예. 한덕수 직전 국무총리가 49년생이다 보니까 아. 40년대생에서 60년대생으로 음. 바뀌다 보니까 그냥 껑충 건너뛰고 네. 대단히 젊은 총리 후보처럼 보입니다만 그럴 수 있겠네요. 그 김민석 지명자도 네. 사실은 60이 넘으셨어요. 그러니까 총리를 하고도 남을 나이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보면은. 강훈식 비서실장도 네. 사실은 50대잖아요. 아하. 가장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나이가 50대예요. 근데 네. 기존에 너무 나이가 많았던 거지. 그렇네요. 그래서 한참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인사들로 일할 수 새롭게 꾸며진다. 다만 이게 인수위 2달 기간이 없이 출범하는 정부기 때문에 그건 네. 내란 때문에 이런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벌어졌습니다만 아하. 인수위 2달이 있었다고 하면 훨씬 넓은 인재풀에서 인사를 기용할 수 있었을 텐데 네. 인수가 일단은 없는. 그 선거가 끝나자마자 네. 임기를 시작하게 되면서 우선 당에서 호흡을 맞춰 왔던 인사들 그리고 선대위에서 능력이 검증됐던 인사들 위주로 꾸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틀림없다. 왜냐하면 인사 검증하고 뭐 밖에서 조금 인연이 없는 사람들 중에 좋은 사람을 찾으려면 그게 몇 달 걸려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이 인수위 없는 정부로서의 핸디캡은 안고 시작하는 건 틀림없지만 그래도 과거 정부보다는 100배는 나을 그러네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내각이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오늘 혹시 의원님 또 마지막 방송 아니죠? 어디 가실까봐 다음 주 돼서 아니, 계속 뵐 것 같아요. 어디 가시든 미리 연락 주시고 아마 전화를 계속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요새 전화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갖고 전화기만 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전화기를 놓질 않더라고요. 놓질 않고. 그러니까 다들. 손에 잡고 밥 먹을 때도 이렇게. 아유 김영남 의원과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미래는 모르지만 쭉 함께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영남 의원님 보내드리고요.